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음입니다. 2016년 6월 적중 특강입니다. 날이 정말 많이 더워졌어요. 그죠? 그 6월 같지 않고 막 7, 8월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여러분들 빨리 시험 끝내시고 7월, 8월에는 정말 신나게 놀러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토플 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어? 나 너무 찌질하게 살았었는데 이거 막 괜찮아. 이제 난 다 됐어. 왜냐면 나는 유학 갈 거니까. 나는 교환학생 갈 거니까. 이러면서 이거 듣고 점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예상 단어를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단어는 안 알려드렸었는데 사실 뭐 내용보다도 단어를 좀 봐주는 게 오히려 점수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단어를 좀 뽑아봤습니다. 단어 30개만 딱 뽑았거든요. 자, 일단 적어도 요거에다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본적으로 영단기 토플 보캐블러리의 데이 1에서 데이 10까지 여기까지는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단어들도 데이 1에서 데이 10까지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자, 한번 가볼게요. accurate. 뭐죠? 그죠? 정확한 이란 뜻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accurate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머릿속에 precise, exact 요런 단어가 일단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precise, exact의 정확한은 일단 기본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0단계 토플 보캐블러리를 잘 보셨으면 약간 이거는 정말 얘가 지금 이 accurate의 동의어가 맞아 싶은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faithful 이란 단어가 시험에 나왔는데 이때 faithful이라고 들어가는 건 원본에 충실한으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precise, exact은 정확하게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faithful 이것도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anonymous 뭐죠? 익명의니까 이 사람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unknown 이렇게 동의어 잡힐 거고요. comparatively 일단 compare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돼요. compare가 비교하다 하니까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럼 동의어는 relatively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componen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component 어떤 것을 구성하는 인자를 우리가 component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고 그죠? 동의어는 part 이렇게 되겠구나. 자, consume 요 단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consume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비하다라는 한국말 뜻은 되게 잘 가지고 있는데 동의어가 3개예요. consume. 자, 내가 어떻게 소비하는 경우들이 있냐면 써서 소비하는 경우가 있고요. 먹어서 없애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먹어서 없애다. 없앤다는 얘기는 결국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종 동의어로 destroy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consume에서 파괴가 일어나지? 왜냐하면 내가 쓰거나 먹어서 없애는 거여서 consume의 동의어가 destroy까지도 갈 수가 있겠구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culmination이라고 돼 있는데 culmination은 계속 모여져서 가장 위에 올라갔었던 정점이란 단어의 culmination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accumulation이라는 단어랑 약간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정점, high point 이렇게 같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dense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dense가 뭐야? 밀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여들고 조밀하게 돼 있는 현상을 말해줘요. 그래서 crowded. 자, crowd 군중이라는 뜻이 crowded.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밀집된. 그 다음에 compact 뭐야? 조밀한. 그리고 thick. 자, 요게 되게 재밌는 단어인데요. dense가 지문에 나오면 사실 가장 많이 패러프레이즈가 된 단어가 thick이에요. 특히 어디서 나올 거냐면 atmosphere. 자, 우리 오늘 제가 뒤쪽에다가 이 대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대기가 밀도가 높아. 대기에 무슨 뭐 산소나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대기층이 밀도가 높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바로 thick 이란 단어로 바꿔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자, desire 뭐죠? 그죠? 원하는 거예요. 원하고 요구하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써줄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desired, 그럼 wanting, sought after 이런 것들이 동의어로 잡히는데 desire가 그냥 동사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도 잡혀요. 내가 뭘 원해서 찾는 거에서 seek, look for, seek, look for. 그래서 이 seek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seek의 과거형으로 들어가는 게 sought. 그리고 sought after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뭐뭐를 쫓아가면서 찾아지는 걸 말해줘요. 그래서 desired 나오면 sought after가 동의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desire 나오면 그냥 seek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자, devoid of는요. void가 빈 공간이야. space거든요. devoid는 이 space마저도 없앤 것을 말해주면서 devoid of, lack of 인데 뭐뭇이 없는 뭐뭇이 없는. 그래서 이 공간마저도 다 없애버린 게 바로 devoid of야.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dismiss,
해산하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어가 disband가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은근 disband 같은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보시면요. band란 단어가 있죠. band가 왜 여러분들 그 온라인에서 친구들 모일 때 밴드하고 그러죠. 이 밴드가 하나를 이렇게 묶어주는 걸 말해요. 그러면 밴드가 하나를 묶어줬는데 이 묶은 걸 this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하다, 흩어뜨리다 이렇게 같이 들어간 단어라서 해체하다까지 같이 연결하시고 dismiss, disband, dismiss, disband. dismiss는 언제 제일 많이 쓸 거냐면 학교 가면 class dismissed. 수업 끝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 이렇게 들어간 단어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볼게요. drawback. 자, 뒤로 잡아 끌어요. 뭐예요? 단점, 결점. 그래서 problem 이렇게 같이 연결될 거고요. enhance. 이 문제는 동여 문제로 나와도 아니면 팩트 문제로 나와도 항상 거의 짝처럼 가지고 있는 게가 improve란 단어예요. improve는 원래 있었던 것보다 향상시키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서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더 좋아질 때 요럴 때 같이 써준 단어가 바로 enhance, improve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enlist는 입대하다, 등록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약간 군사적인 지문들이 나왔을 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등록을 유도해서 여기 들어와서 같이 등록이 된다 이런 거 할 때 enlist 같이 들어가고요. 자, exhaust는요. 여러분들 요게 exhaust가 exhaust보다 exhausted 라는 형태를 더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I'm so exhausted. exhausted 뭐예요? 완전 힘이 다 빠져서 완전히 지쳤을 때 exhausted라고 하죠. 얘가 왜 exhausted라는 형태가 나왔냐면 원래 동사로는 use up이에요. 근데 이렇게 use에다가 up을 붙였죠. up을 붙이면서 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써버렸어. 그래서 왜 그 여러분들 그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거 혹시 좋아하시면 하얗게 불태웠어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어떤 복싱 선수가 이렇게 앉아 하고 있는 것처럼 하얗게 불태우는 바로 그게 바로 exhausted의 형태예요. 그래서 exhaust는 있는 걸 다 써버리다라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 쓰다, 다 쓰는 exhausted고 다 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 extensive 광범위한 그러니까 범위가 크니까 널리 퍼진 widespread large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feasibl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feasible은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게 plausible이라는 단어랑 좀 헷갈리세요. plausible은 요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그럴 법한 likely 있을 법한 이란 단어로 들어가는 거고요. feasible이라고 들어가는 건 요게 뭔가가 잘 돼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성취가 가능한 이런 뜻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achieve 할 수 있는 그래서 성취가 가능한 possible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볼까요? furthermore 게다가 이런 단어는 뭐 여러분들 그냥 바로 in addition, moreover 찾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18번 halt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halt 뭐 하는 거죠? 잠깐 멈출 때 써주는 거 stop 같이 연결하시고 자, 그 다음에 19번 lengthy 긴 거예요. 그죠? 긴 거니까 이렇게 쭉 연장이 돼 있는 걸 같이 받아주면서 prolonged, extended. 자, 그 다음에 20번 modest. modest는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겸손한이라고 해서 겸손하다는 건 사람에 써주잖아요. 그래서 he is modest.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겸손해라고 긍정적 포인트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modest를 가지고 사람에다가 비유할 때가 아니라 물에다가 써주게 되면 일단은 좀 초라한 그래서 humble 의 뜻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꾸며줄 때 써주는 걸 보시는데 일단 평균보다 약간 밑으로 넘어가요. 이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서 사람에게 he's modest 그러면 그는 굉장히 겸손해. 그런데 사물에 써줄 때는 어디로 들어갑니다? 초라한 이란 뜻으로 들어가고 시험에는 사람이 주인공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humble 약간 초라한 이런 단어의 뜻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가볼까요? reject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repudiate. 자, repudiate 같은 단어 잘 모르겠으면 일단 reject하고 re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뒤로 다시 re가 back이거든요. 뒤로 돌려버리는 거. 그래서 거절하다. 누가 나한테 뭐 주면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요 개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relentless는요. 무자비한이라는 뜻이야. 무자비한. 그래서 이 무자비하는 건데 무자비하다는 이게 뭐죠? 뭔가가 와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하는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relentless를 가지고 사람에게 써주면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이벤트가
계속 일어날 때 써줘요. 왜? 나는 상황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것. 그래서 continuous 이렇게 동의어로 잡힙니다. relentless, continuous, relentless, continuous. 자, 23번 봐볼까요? reliable. reliable은 일단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는 게 dependable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rely on, depend on. 그래서 동의어 문제에서 더 많이 나오는 depend on이 등장해주게 되면 rely on, 뭐뭐에 의존하는 이란 뜻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것에 의존할 때 써주지만 내가 의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reliable이라는 단어가 믿을 만한, believable 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뭐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자면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 believable이라는 단어보다는 reliable 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써줘요. 사실상 밑에 깔려 있는 건 believable이라고 들어간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가볼까요? remarkable. 상당한, 놀랄만한, 주목할 만한 이렇게 들어가서 notable, striking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뭐 remarkable 되게 크고 그러니까 중요한 important도 같이 잡히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26번 respectably. 자, 각각이란 뜻인데 이 단어 여러분들 되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왜 그래 봤더니 respect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이런 거 하면 respect, 나는 그를 respect해. 뭐예요? 그죠? 존경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respect라는 단어는 사실 존경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면, aspect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만이라고 해서 respectively라고 하면 각각이라는 뜻으로 들어가서 independently, separately 이렇게 해서 각각이라는 뜻으로 들어가는데 시험 문제에 팩트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단어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심지어 축약 문제도 많이 나와요. 축약 문제 나오면 respectively 나오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보란 얘기지 우리가 얘를 respect, 존경하다의 뜻으로 잘 써주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signature. 뭐죠? 서명.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서명했으면 여기 지금 뭘 해놓는 거냐면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ark 혹은 다른 말로 누구인지를 인식시켜줄 수 있는 식별 마크여서 identifying mark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strictly 엄밀하게 엄격하게 그래서 rigidly. 자, 그 다음에 ultimate 그죠? 최종적인이라고 들어가면서 final, eventual. 그리고 30번 unpromising 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얘가 장래가 없구나. 그래서 promising이라는 단어가 장래가 촉망되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unpromising 하게 되면 이게 뭔가가 장래가 없는 거니까 살 수 없는 이란 뜻으로 들어가는 unfavorable 이란 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30개 정해 드렸는데요. 요 30개 혹시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다 알아 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모르는 게 있었으면 좀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한번 암기하시고요. 이것만 암기하지 말고 그죠? 영단기 토플 복화의 데이 1부터 데이 10까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시험 보기 전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예상 토픽 3개를 좀 찝어 드리도록 할게요. 꼭 얘가 나온다기보다는 요들 중에서 몇 개가 이 3가지가 딱 세트로 나오면 좋겠지만 이들 중에 몇 개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첫 번째. 의상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지문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글의 내용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의상하고 거기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들 사이의 비례관계에 대한 얘기를 잡아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느끼기에 값비싼 의상을 입으면 자기 계층이 높은 계층에 즉 요즘에는 사실 우리가 요즘의 계층이라는 것 자체는 맞아요. 우리가 뭐 상류층 이렇게 나누게 되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 높은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을 말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값비싼 의상을 입으면 부유한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내가 나갔더니 사람들이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더라. 이렇게 이제 지문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지문을 보면요. 나열형 지문이 아닌 이상 대부분 중간에 내용이 한번 꺾여요. 그래서 중간에 흐름 변화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 뭐라고 하냐 봤더니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의사를 굳이 좋은 것만 입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뉴스에 보시면 헐리우드에 굉장히 유명한 뭐 이런 액트리스가 뭐 코스코도 아니요. 그냥 뭐 타겟 막 이런 데서 하는 그런 K마트 이런 데서 하는 뭐 20불짜리 드레스를 입고 시상식에 나갔어.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비싼 옷을 안 입어도 될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잡아줘요. 그러면서 이미 자기는
부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헐리우드 액터인데, 내가 헐리우드 액트리스인데, 내가 뭐 20불짜리 옷을 입든 10불짜리 옷을 입든 사람들은 저걸 다 에르메스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이들이 사실 옷만 가지고 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걸 보면 이 사람의 부를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옷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값싼 건데 귀에 걸은 귀걸이가 3천만 원짜리야. 아니면 시계, 되게 허름해 보였던 이 시계가 뭐 몇천만 원짜리야. 이런 것들, 목에 걸었던 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되게 비싼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의 부를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이 들어가는 지문이 하나가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륙이동설하고 판구조론인데요. 자, 대륙이동설하고 판구조로는 처음엔 대부분 대륙이동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대륙이 원래 하나였는데 그래서 판쥐야라고 해주는 하나의 대륙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원시대륙이요. 그랬는데 대륙이 이주했어. 이런 기본적인 대륙이동설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왜 대륙이 이렇게 거대하고 무거운 대륙이 이주를 했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네? 라고 해주면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이 대륙의 이동을 알려줄 수 있을까라는 흐름 변화가 한번 딱 꺾여요. 그러면서 등장해 주는 게 지진파 영상학 기술이에요. 그래서 지진파 이렇게 들어가면 seismic wave라고 하거든요. seismic wave를 볼 수 있는 이 영상 기술이 들어가면서 1950년대 이후에요. 자, 이제 암석층하고 연약권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진파 영상학 기술 때문에 요걸 보게 되니까 암석층하고 연약권을 보는데 암석층은 lithosphere, litho가 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돌로 만들어진 구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구체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돌로 된 스피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암석층인데 이 암석층이 연약권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권은 약간 끈적끈적한 액체로 구성이 돼 있는 곳인데 이곳 위에 판이 딱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판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리토스피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위에 대륙을 지지하고 밑에 있는 곳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해 나가면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었어 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토픽인데요. 마지막 토픽은 이 갈릴리안 셀룰라이트라고 들어갔는데 갈릴레오가 발견을 했다고 해서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불려지는데 원래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목성의 위성들이어서 목성이 위성을 67개인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갈릴레오가 발견됐던 4개의 가장 큰 위성들을 말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목성은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지만 갈릴레오에 의해서 발견된 4개의 큰 위성들이 관심을 받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나열이 들어가면서 각각의 특성을 잘 잡으시면 돼요. 처음으로 가니메데가 등장을 해주는데 가니메데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지금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얘가 그 크기 순서대로 났거든요. 그래서 가니메데라는 게 목성의 3번째 위성인데 이 갈릴레오 위성들 중에서는 제일 큰 놈이에요. 그래서 3번째 위성인데 안쪽에서 액체 핵의 대류가 있어서 그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자체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일단 특징을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리스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암석과 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주피터 보시면 얼음에 대한 얘기가 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주피터는 그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형 행성하고는 다르게 저쪽 게스 자이언트로 들어가게 되면 목성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얼음이 좀 많이 있게 돼요. 그래서 칼리스토는 이제 대부분 암석하고 얼음으로 구성이 됐는데 암석하고 얼음으로 돼 있으면 사실은 암석 쪽은 밀도가 높다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머지 애들보다는 밀도가 꽤 낮은 지역으로 속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이오가 칼리스토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들 중에서. 왜냐하면 이오는 활화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볼케노가 막 뻥뻥 터지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 지질학적으로 가장 활발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이오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로파가 너무 예쁘게 이렇게 매끈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봤더니 거의 겉을 전부 다 얼음이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소로 이루어진 옅은 대기권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 산소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도 산소가 있죠. 그러면 저기도 산소가 있어. 그런데 뒤에 봤더니 얼음으로 구성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지하 바다가 있으면 물하고 얼음이 같이 연결이 되면
맞아요. 생명체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들을 보다가 보면 지문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구와 비슷한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유로파 같은 경우는 지구와 비슷하게 생물이 서식할 수 있어라는 특성을 가지고 특징을 잡으면서 글을 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배경 지식하고 앞쪽에서 봤었던 단어들 정확하게 암기하시고요. 시험 잘 보시고 뜨거운 여름 신나게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